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의 사기 행각으로 정치 언론계가 떠들썩합니다. 일단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품수수 의혹으로 TV조선 엄성섭 앵커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입건이 되었고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포항 남부경찰서장 백이완 총경이 입건되어 취임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대기 발령 조치됩니다. 이분들은 아마 청탁금지법을 모르셨나 봅니다. 포항 출신의 43세 김태우는 교도소에서 언론인 출신 송승호와 친분을 쌓게 되고, 송승호는 그와 28년 정치 인연으로 아주 가까운 김무성 전 국회의원을 김태우에게 소개해주게 됩니다. 김무성을 통해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을 소개받은 김태우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포르쉐를, 박지원 현 국정원장에게 식사 등을 대접하며 친분을 쌓습니다. 포르쉐 대여 의혹 보도 직후 이미 김태우에게 2017년 한 차례 사면을 해주었던 문재인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영수 특검의 면지간을 제가 박 특검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 상륙작전의 메가더 장군을 폄하하는 전시회를 개최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악당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 메가더 장군의 모습에서 무차별 폭격으로 나약한 민간인을 학살했구나 싶은 포스터가 논란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역사 왜곡이란 이렇게 하는 걸까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은 친일파에서 애국자까지 서로 다른 평가가 엇갈려온 인물입니다. 애국자라는 것은 물론 아들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주장입니다. 아버지 김용주의 친일 행적이 제기될 때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가 부친의 이름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거나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최근에는 김용주에 대한 평전이 출판되면서 부친이 애국자적 삶을 살았다고 강조합니다. 과연 그럴까? 김용주의 친일 행적을 밝혀주는 자료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일제의 침략전쟁이 극에 달하던 1944년, 일제는 가미가제로 불리는 자살특공대까지 감행하면서 전투기가 부족해지자 대대적인 비행기 헌납운동을 벌입니다. 1944년 7월 9일 아사히신문이 조선에 배포했던 남선판에 실린 광고입니다. 광고의 제목은 결전은 하늘이다. 보내자 비행기다. 일제의 비행기 헌납을 독려하는 문구가 이어집니다. 이 광고는 누가 냈을까? 그 명단이 광고와 함께 적혀 있는데 일본인 이름과 함께 김전용주, 즉 가네다 류슈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전용주는 김용주가 창시 개명한 이름입니다. 고위공직자라 그래서 반드시 그 친일 청산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후손이 선대가 저지른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비화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친일 반민족 행위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역사인식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예외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누명을 쓰고 처형을 당했던 사람들과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계엄군에 끌려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숨진 민간인에 대해서 법원이 7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당시에 불법적인 사형 집행에 대신 사과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1948년 10월 제주 사상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순천역에 도착한 여수 14연대. 이들을 토벌하러 내려온 군경 진압군은 반란군에 협조했다며 민간인 수천 명을 무차별 연행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희생된 민간인만 439명. (1993년 8월) 박종식이라는 인물이 건국훈장을 받자 영등포 민주당사 앞과 여의도 국가보훈처 앞에서는 건국훈장을 박탈하라 라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박종식은 현 국가정보원장 박지원의 아버지입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결국 2018년 11월 박지원은 몇몇 사람들을 SNS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합니다. 포르쉐 렌터카를 빌린 박영수 특별검사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박 특검은 김 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빌린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차는 김 씨가 다른 회사에서 빌린 차량이었습니다. 박 특검이 렌트비를 준 시점도 논란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빌린 차량입니다. 박 특검은 어제 입장문에서 김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의 시승을 권유해서 며칠간 렌트했다고 밝혔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해당 차량은 김 씨 회사와는 무관한 다른 렌터카 업체의 소유였습니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 임차인 칸에는 김 씨의 직원 이름이, 대여 지점에는 수도권의 다른 렌터카 업체 이름이 써 있습니다.
비리를 파헤치고 뇌물 청탁 등을 밝혀내던 특별검사가 오히려 금품을 수수하고 포르쉐 혐의로 사퇴하고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식사 등의 선물을 아무렇지 않게 받고 또 받은 정권 실세들, 가짜 수산업자의 덩치를 키운 건 내로남불의 정권 실세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깜짝 발탁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탁 배경만 본다면 벼랑 끝에 선 남북관계를 풀어달라는 주문일 텐데 야당은 과거 김대중 정부 때 대북불법 송금에 관여해서 시정을 받았던 이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학력위조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성적 증명서를 전산화된 걸 냈습니다. 2000년에 정정된 겁니다. 그게 어디 겁니까? 단국대. 당국대요. 예, 본인이 제출하신 겁니다. 전공 필수 과목을 단 1학점도 들었지 않았습니다. 교양 100학점. 그리고 전공 선택 63학점밖에 없습니다. 한국대도 저걸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졸업이 됐는지 제가 당국대를 방문해서 얻은 답변 결과 답변 좀 해보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당국대에 가서 물으세요. 2014년 마약 스캔들의 주범들 중 이시영 씨가 유일하게 친분을 인정한 인물이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사위 이씨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사위나 그 공범들이 마약을 흡입했다는 클럽은 밤새 장사진을 이룹니다. 12시가 넘은 시각이지만 클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듯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도로가 줄지어선 고급 외제차 안에서 마약을 하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맞사위가 삼성전자의 임원인데 마약을 밀수입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로 현직 삼성전자 상무인 45살 A씨.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을 떠나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 한 정과 대마초를 숨겨 들어왔습니다. 2달 뒤 서울 강남의 한 모텔을 찾은 A씨는 지인인 24살 여성과 엑스터시 한 정을 쪼개 나누어 먹고 대마초도 피웠습니다. 이들은 그 다음 달에도 강남의 한 호텔에서 다시 만나 대마초를 흡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지난 18일 처음으로 공판에 나온 A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맞사위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 측은 미국의 지인이 귀국길에 몰래 가방에 마약을 넣었고 미처 알지 못한 채 국내로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에는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까지도 회사에 정상 출근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재판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알 방법이 없었다면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원장 측은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면서 사위 개인의 문제로 본인이 알아서 재판에 임할 것으로 안다고만 전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맞사위가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돼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어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이를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게 2년이 넘은 얘기예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와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시작됐다. 광복회 일부 회원들이 김원웅 광복회장과 황기철 보훈처장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김 회장에게는 광복군 공적도서 날조와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이, 황 처장에게는 공적도서 은폐, 방조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일성의 외삼촌, 김일성의 한 가족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사람 바로 김일성의 외삼촌이죠. 그렇습니다.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영지, 그리고 어머니가 강반석인데요. 네. 그 어머니의 큰오빠, 즉 큰 외삼촌이 바로 강진석입니다. 그런데 네. 이 강진석이 지난 2012년 정부가 수여한 훈장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건국 훈장을 받는 거나 이런 거는 그 유가족들이 우리 조상이 이루어야 하는 걸 했으니 부탁합니다, 요청합니다 해서 청구를 해서 이제 심사를 했었는데 지난 2012년 광복절 67주년 기념식. 포상을 추천한 기관은 국가보훈처. 보훈처는 각종 문서를 검증하고 현지 조사까지 거쳐 독립유공자를 발굴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당시 보훈처장은 박승춘. 지금까지 5년 4개월간 처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훈처 역사상 최장수 처장입니다. 박 처장은 2011년 2월 취임 직후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50명 중 23명을 한꺼번에 교체했습니다. 설례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고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그런 통보였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포상 대상자에게 흠결은 없는지, 훈격은 적절한지 등을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이를 위해 친일 행적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과의 관련 여부 등도 검증해야 합니다.
때문에 당시 위원 대거 교체로 부실 심사 가능성이 제기됐고 국가보훈처는 뒤늦게 강진석이 누구인지를 확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서 강진석의 포상 사실을 은폐하려 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훈처도 지금 이 강진석 소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적절한 조치라는 게 결국은 은폐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진석이 서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강진석이 마치 서원 받지 않은 것처럼 지금 감추고 있는 거죠.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던 유관순 열사, 3.1절 100주년이었던 2019년 1등 국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추서되었습니다. 57년 만입니다. 이후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이른바 여수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가 제주 4.3항쟁 무력 진압을 거부하며 시작된 이른바 여수 사건. 무장 군인의 봉기와 진압 과정에서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 지역에서 만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권력에 의해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 이것은 국가가 잘못한 행위다. 편법과 은폐, 그리고 조작으로 기록된 역사 앞에 제대로 된 미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